11월 7일 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하루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아침 기온보다 한 10에서 15도가량 기온이 낮아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 곳곳엔 올가을 첫 한파특보도 내려졌다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추웠죠. 설악산 지역은 영하 6.6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예. 오늘 한낮에도 서울 10도, 광주 14도, 부산 17도에 그치겠습니다. 또 시설물을 날려버릴 수 있을 만한 강한 바람도 오늘 낮까지는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멀리 헝가리에서 날아온 시청자 인증샷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살고 있는 교민 이창성 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이 다뉴브강이 저 멀리 보이는 성 같은 건물이 국회의사당이라고 합니다. 와, 예쁜 풍경과 함께 헝가리에서도 매일 다시 보기로 상클합니다. 편안한 분위기, 알찬 내용 잘 챙겨갑니다. 라고 시청 소감까지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창성님 정말 고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상클 챙겨봐 주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도 국내외 소식, 경제 정보, 그리고 법률 분쟁 해결해주는 상클 상담소까지 꽉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상클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추운 아침이었는데 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뭘까요?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전화했다 덜미입니다. 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걸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현상금도 500만 원에서 어제 10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네. 그 추가 범행을 혹시 저지르는 거 아닐까 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는데 다행히 붙잡혔습니다. 네, 어젯밤 붙잡힌 뒤에 경기 의정부 경찰서에서 안양 동안경찰서로 이송됐는데요. 검은 옷과 흰색 마스크를 썼고 양손이 잡힌 채 경찰서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예. 자, 당시의 모습과 상황 들어보시죠.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탈출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네, 김길수는 사전에 계획도 안 했고 또 조력자도 없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애초 이 병원 직원 옷을 훔쳐 입고 있다가 중간에 베이지색 옷으로 갈아입었고 또 최종적으로 검은색 가을 점퍼로 바꿔 입은 모습 그대로 검거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키워드가 전화했다 덜미였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거가 됐죠? 네. 자,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건 뒤 인근 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는 큰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의정부는 김 씨가 달아난 뒤 처음 택시로 이동했던 곳이잖아요. 당시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현금 10만 원을 줬던 여성 A 씨에게 전화를 걸다 위치가 발각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처음 지난 4일에 그 병원에서 도주했다가 택시로 이동하면서 의정부에서 내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자, 경찰과 함께 있던 A 씨는 전화로 시간을 끌며 김 씨의 검거를 도왔습니다. A 씨는 애초에 택시비를 내준 것을 포함해서 범인 도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뭐 김길수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은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김길수는 그럼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네, 경찰은 김 씨를 검거할 때까지도 김 씨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도주 당일인 지난 4일에 토요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반포동 고속버스 터미널 외부를 배회하는 모습이 저렇게 CCTV에 포착됐는데, 자, 이 모습,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완전히 감췄습니다. 예. 이 경찰은 주변 CCTV 확인을 계속해 나갔지만 해당 지역에 CCTV가 많지 않고 또 멀리서 찍은 CCTV가 대부분이고 또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화면 보기에도 어둡긴 하네요. 네, 예. 정확히 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김 씨 옷 색깔이 베이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뀐 점 등 때문에 수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경찰은 김 씨가 도주한 지 뭐 63시간여 만에, 그러니까 뭐 늦었다면 늦었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63시간이 지나서 검거를 했는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이루어질 걸로 전망됩니까? 네, 김길수는 원래 그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죠. 여기에 더해서 구치소에서 도주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을 하면
이중 구속 같은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경찰은 어젯밤 김길수를 붙잡은 뒤에 기초 조사를 빨리 마치고 바로 서울구치소로 보냈습니다. 현행형 집행법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교도관이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72시간이 넘기 전에 경찰이 구치소로 김길수를 보내서 법적인 문제가 없게 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규정당국의 주도로 도주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 이게 72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군요. 근데 도주한 지 63시간여 만에 잡혔으니까 네.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사실 교정당국의 허술한 대응 자체가 좀 논란이 된 건 맞잖아요. 네. 이 늑장 신고에 애초에 병원에서 이 김길수 관리 자체가 소홀했다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김 씨가 도주한 지난 4일 병원 건물 안팎을 훑는 등 자체적으로 김 씨를 찾다가 1시간 넘게 지난 뒤에야 112에 신고했습니다. 네. 늑장 신고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애초 김 씨가 단순 질병이 아니라 이 숟가락의 손잡이 부분을 삼킨 뒤에 복통을 호소해서 병원에 왔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관리를 했어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교정 당국의 자체 조사에서 상세히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 네, 김길수가 어젯밤 붙잡혀서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과거에 여러 건의 흉악범죄를 저질렀고 이번엔 도주까지 했다가 다시 붙잡힌 만큼 네. 도주 과정에 대한 조사도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네. 책임도 철저하게 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잡히기 전까지 모두가 공포에 떨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취업 준비 하랬더니입니다. 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 활동 등을 위해서 지급하는 청년 수당 중 일부가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고 문신을 제거하는 등 이 개인 쌈짓돈처럼 쓴 정황이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청년 수당이라는 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그 청년들에게 네.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구직 활동을 하라 이런 걸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서 주는 일종의 활동 지원금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합니다. 예. 국민의힘 허은 의원에 따르면 이 청년 수당을 받은 일부 청년들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숙박업소 예약,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 청약금 납부 등을 했습니다. 또 데이트 통장이라든가 모임 통장 이체를 위해 현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와, 청년 수당이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한 네, 거예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청년 수당은 이 클린 카드라고 부르는 체크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이제 뭐 추적이 가능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클린 카드는 유흥업소나 술집, 백화점 등 제한 업종에선 아예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예. 아. 자,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청년수당 현금 사용분입니다. 아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 기록서에 현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지만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아, 정리하면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클린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어쩔 수 없을 때는 현금을 사용하고 기록을 남기게 돼 있다 뭐 네. 이거군요. 아, 청년 수당으로 숙박업소 예약이나 뭐 적금을 드는 건 명백하게 좀 취지에 어긋나 보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좀 비싼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렇죠. 네. 문신을 제거하는 거는 조금 모호한 부분도 사람에 따라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취업 면접 때문에 문신을 지워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 클린 카드라고 했죠. 예. 거기에 그 비결제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방금 음식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청년수당을 총괄하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은 원칙적으로 청년수당으로 음식점에서 식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비싼 음식을 먹는 게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만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문신을 지은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청년수당의 불법 항목은 아닌데 또 어떤 취지에 좀 적합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청년수당 도입 취지가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좀 없게 도와주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용 내역을 특히 이제 현금을 썼을 때 네.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지급해야 한다라든지요. 또 실제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좀 몰아주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직 활동을 위해서 서울시가 주는 청년 수당
일부입니다만 이렇게 약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언론에 소개가 되면 정말 이걸 알뜰하게 잘 정말 구직활동하는데 그렇죠.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게 돼요. 그리고 뭐 네네. 괜히 청년수당 없애 50만 원씩 왜 줘? 라는 여론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나옵니다. 제도적으로 빈틈을 좀 잘 메꿔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또 가보죠. 자, 다음은요. 교화유예 외국어 공부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자, 정유정은 외국어를 배워서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며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연두색 수의를 입은 정유정이 고개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인 어제 최후 변론을 한 뒤의 모습인데 피고인석에서 정유정은 울먹였습니다. 유족에게 사과했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걸 대비해서 중국어와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면서 선처도 좀 빌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분노 해소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한 뒤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울먹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아주 태연한 모습으로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저 장면. 예. 저걸 보면 좀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정유정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달라는 유족의 탄원서 그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네. 그 탄원서에는 지난 5개월이 500년같이 느껴질 만큼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유족의 고통이 그대로 담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족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정유정 변호인은 심신 미약과 정상 이런 것도 관련해서 정상 참작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고 조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정신적 충격이 컸다라는 건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아줌마를 결혼했잖아. 내가 있는 것도 숨기고 결혼했잖아. 40살 어린 그 조그만 아기를 어떻게 그렇게 개패듯이 팰 수가 있냐고. 좀 충격적인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네. 1심 재판의 결과는 오는 24일 선고된다고 하는데요. 결과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계속 좀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누리꾼들은 어떤 소식과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요. 무인 매장 CCTV에 감사 인사 꾸벅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무인 카페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입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2명이 나오는데요. 회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지금 문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요. 뒤이어 또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는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여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깍듯하게라고 말하자마자 그 화면 바뀌는 게 웃긴데 아이들이 지금 CCTV에 대고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무인 매장 점주는요. 지나가던 아이 2명이 카페에서 물을 마시고 나가면서 CCTV를 찾더니 저렇게 손을 모으고 인사를 했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네. 글쓴이는 또 얼마나 흐뭇했는지 네 집 아이인지 정말 잘 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을 칭찬했습니다. 와, 아니, 요즘 무인 매장에서 계산도 안 하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아니, 물 마시러 잠깐 들어왔는데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가니까 보는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저도 되게 흐뭇하게 저 사진을 봤는데요. 이 무인 매장 점주, 즉 글쓴이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물이나 물티슈, 빨대 이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건 처음 본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덕분에 기분이 정말 좋다. 아이들 모든 인생에 최고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덕담도 남겼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음씨가 참 고운 아이들 예쁘다. 어른인 내가 보고 배운다. 라면서 훈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웃다가 끝났다. SNS에는 사필 귀정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죠. 조사를 받기 전에 기자들 앞에 선 권 씨는 혐의를 재차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요.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네. 그럼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네, 어제 이제 권 씨의 저 발언 영상이 생중계되면서 좀 상당히 좀 당당하다, 뭐 담담하다, 또 입건된 거에 대해서 뭐 스스로가 좀 이건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권 씨는요, 소변을 통한 간이 씨앗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기자들에게 농담도 건네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웃다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제가 뭐 이런 조사를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네, 앞서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도 결백하다는 걸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저걸 보고도 팬들은 정말 결백한 거보다라고 분석하는 그런 팬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조사를 받고 나서도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필귀정이라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라는 사필귀정, 이 문구가 담긴 사진을 올렸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권 씨가 다시 한번 자신은 결백하다는 걸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 게시글에는요,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요. 권 씨의 팬들은 믿는다, 응원한다 라면서 권 씨를 지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권 씨의 모발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요. 추가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다시 쇼컷 캠페인, 분노한 여성들입니다. 이 정확한 표기법은 쇼트커트가 맞는데요. 이 쇼컷이라는 단어가 누리꾼들 사이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최근 한 편의점 20대 여성 직원이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당시 머리카락이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 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 결국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여성 쇼컷 캠페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분노한 여성들이 연대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여성 쇼컷 캠페인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쇼컷 인증샷을 올리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쇼컷 인증샷을 올린 여성들은요. 머리카락은 그저 머리카락일 뿐. 페미니스트면 맞아야 하나요? 등의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쇼컷 캠페인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 당시 쇼컷이었던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가 일부 사람들로부터 여대 출신의 쇼컷까지 페미니스트 조건을 다 갖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진행됐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당시 한국 여성들의 쇼컷은 사회적 변화를 열망하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립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 윤정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술 얘기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제 볼까요? 뭐 술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술을 아주 즐겨하진 않고 그나마 마신다면 그냥 소주 정도 먹고 있는데. 소주. 네네. 저는 아예 잘 못 마십니다. 네네. 제 별명이 한 잔입니다. 한 잔. 예, 이게 뭐 만일 취하는 거를 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가성비가 매우 좋은 게 주종불문 한 잔만 마시면 저는 취합니다. 한 잔만 마신다. 예, 그래서 뭐 맥주를 마시건 소주를 마시건 아니면은 뭐 도수가 좀 높은 이 위스키를 마셔도 무조건 한 잔이면은 취합니다. 오늘 주제가 비싸서 못 먹는 소맥, 맛으로 먹는 위스키 이렇게 잡아봤는데 사실 위스키는 일단 비싸고 왠지 이렇게 좀 사장님 막 성공한 CEO들이 막 야경 보면서 먹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발렌 땡땡, 뭐 예. 조니 땡땡, 뭐 이런 위스키들 10년 전에도요. 이 주점에서는 조금 비싼 모델 같은 경우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아주 귀한 술의 좀 느낌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비싼 것 아니냐. 자,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위스키 주 소비층이요, 20, 30대 젊은 층으로 많이 낮아졌거든요. 이 제조업체도 가격 낮추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은요, 이제 위스키 한 병에 10만 원도 이거 좀 비싸다,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현장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죠. 네. 여기는 서울 시내 사무실 밀집 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입니다. 뭐 일반 편의점하고 똑같이 과자나 빵, 그리고 뭐 문구류도 팔고요. 이 주류 같은 경우에는 맥주, 소주 이런 게 주류긴 하지만 야,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와인도 많고 위스키, 와, 정말 많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편의점 주류 특화 매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주류 특화 매장이요? 네.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요즘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요즘 보시는 것처럼 위스키가 올해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20, 30대를 중심으로 소용량 위스키들이 특히나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소용량들, 이거는 뭐 10,000원 정도면은 사 먹을 수 있는 정도 가격이네요. 네, 요즘은 뭐 취한다기보다도 좀 맛을 보기 위해서 먹는 편도 있고, 특히나 다른 음료랑 섞어서 다양한 맛을 좀 즐기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콜라까지 있군요. 섞어 먹으라고. 네, 맞습니다. 병이 손바닥만한 소용량 위스키는 대학가 주변 편의점에서도 잘 팔립니다. 또 다른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인기는 위스키가 들어간 하이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하이볼이 어떤 것들이에요? 네, 여기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진열되어 있는 품목들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캔 하이볼들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 편의점에서 직접 만든 하이볼이에요? 네, CU에서 직접 만들고 직접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저희만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신상품 이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위스키가 직접 다 들어간 거죠? 네, 실제 호주산 위스키가 포함되어 있고 한남동에 있는 유명 바와 협업하여 만든 상품들입니다. 가격과 알코올 도수는 낮추고 맛을 다양화했더니 시장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정 하이볼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캔 이상씩 팔리면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의 한 화장품 매장. 매대 사이로 들어가자 각양각색의 술이 보입니다. 고민 끝에 취재진도 사봤습니다. 위스키나 하이볼을 비롯한 양주가 워낙에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제가 방금 나온 이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매장에서도 요즘은 이런 잔술을 팔고 있습니다. 한 잔에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 퇴근길에 한 잔 하라는 거겠죠? 네, 화장품 가게에서 잔술 파는 건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 가격이 5,000원이면 요새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뭐 4,500원, 5,000원 하니까요.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캔 하이볼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비슷한 가격입니다. 4,000원대 후반 정도. 그런데 이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주 소비층이 젊은 층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이 가격을 확 낮춘 겁니다. 원래 비싼 술이었는데 이거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양을 줄이면 좀 소비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요즘 젊은 층의 이 술 소비 트렌드가요. 네네. 많이 마시고 취하자, 이거 아닙니다. 자, 이제 조금만 마시고 이 맛으로 마시자. 자, 이렇게 좀 바뀌고 있거든요. 내일은 잊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즐겁게 조금씩 마시는 이런 트렌드가 젊은 층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키가 그래서 2030을 겨냥해서 좀 저렴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소주나 맥주 인기를 위협한다 이런 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정말 이제 소주를 마시던 분들이 네. 위스키 마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전히 이 술 시장에서는요, 부동의 1위는 일단은 맥주입니다. 맥주. 예. 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2위가 당연히 소주였습니다. 소주. 그런데 위스키를 비롯한 이 양주가 이제 여기를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주의 자리, 2위의 자리를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 보니까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비중을 제가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네. 자, 그런데 소주하고 양주만 좀 제가 좀 이제 나와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올해 1분기입니다. 1분기에는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배동수요 했습니다. 양주가 뭐 0.1% 조금 앞서긴 했는데 자 그러다가 여름 되니까요. 2분기에서는 이제 소맥이 좀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예. 자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양주가 이제 조금은 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가을 접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바로 또 양주가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겨울 오죠. 자 그때는 뭐 위스키의 또 계절이 옵니다. 그때의 실적은 또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주가 조금 지속적으로 약간씩은 하락세였다. 이 매장에서는, 소매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겨울철 뭐 크리스마스 파티도 있고 이러니까 또 어떻게 될지 소비 트렌드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주가 핫한 건 알겠어요. 많이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러면 소주, 맥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새 너무 비싸서 이거 먹을 바에는 위스키 먹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요즘 소주나 맥주 가격표를 보면요. 아, 이게 진짜 서민술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이것도 현장을 취재를 했는데요. 네네. 바로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누시죠. 네. 가격 인상 포문은 오비 맥주가 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출고가를 7% 가까이 올린 겁니다. 대부분의 재료들이 좀 수입에 좀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물류비라든지 유가라든지 환율 때문에 직격탄을 좀 많이 마셨죠. 오는 9일에는 하이트 진로도 소주 출고가를 올립니다. 국제 곡물가나 이런 것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주전 가격이 오르고 정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소비자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 지난해 소주 출고가는 비슷한 비율로 올랐는데 당시 식당들은 소주 가격을 약 1,000원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1,000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점심시간 직장인이 많이 찾는 한 음식점. 맥주는 한 병에 7,000원, 소주는 6,000원입니다. 둘을 섞는 소맥을 한 잔 마시려면 최소 13,000원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비쌌어요? 아니면 저희는 싼 거예요. 밖에 나가면 8,000원. 8,000원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맥주 6,000원. 서울 홍대 인근 한 일본식 주점입니다. 저렴한 하이볼 가격을 보고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하이볼이 3,800원. 아, 이게 사장님 진짜로 맞는 가격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 잔 가격이고요. 하이볼이 비싼 술이 아니에요. 해외에선 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좀 앉아봐 보세요. 이게 그러면 한 서너 잔을 마셔도 이게 웬만한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소맥 한 병씩 시킨 거보다 더 싼 가격이거든요. 싼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젊은 분들의 주머니 사정까지 고려한 거거든요. 뒤에 보시면 다 젊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네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가게에서 먹으면 너무 비싸서 차라리 같은 가격 줄 바에는 맛있는 술을 먹겠다라는 거죠. 위스키가 저렴해지는 사이 맥주와 소주는 어느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오늘 점심에는 소주 한잔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오후에 뭐 차를 가지고 운전하셔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좀 자제하셔야겠고 또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좀 안내문도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싸게 뭐 맥주나 소주 먹자. 이게 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정도의 가격이면. 아까 뭐 점심 때 보니까 뭐 한 6,000원 정도 소주 한 병에 하고 이러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관련법이 지금 개정이 만약에 되면 소주값이 더 비싸질 수도 있다고요? 지금 국회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술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좀 두 가지거든요. 네네. 자,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제작진이 아주 공을 들여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종가세라는 게 있고 종량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세는 이거는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네. 아니면은 양, 리터, 아니면은 도수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게 종량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술이 원래는 종가세 구조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조금씩 지금 종량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현재까지는 이제 원래는 종가세가 기본이었는데 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맥주하고 이 탁주 이거는 지금 종량세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발의가 돼 있는 개정안은 지금 나머지 소주하고 지금 양주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주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종량세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양이나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법으로 바뀐다. 네. 그러니까 소주나 양주나 그러니까 증류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넘어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도수와 양에 따라서 매기는 걸로 법이 바뀌게 되면 아직은 논의 단계입니다만 그러면 흔히 말하는 고급 위스키 여기서 이제 4번째 정도가 되겠죠. 고급 위스키가 지금보다는 더 싸질 수 있겠다는 전망이 가능하네요. 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면 예. 종량세를 적용하는 일본하고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쉽게 와닿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수입 원가가 10만 원짜리 이 위스키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네. 자, 일본의 경우는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자, 주세가 4%입니다. 자, 그러면 4,000원이죠. 거기다 부가세 합쳐도요. 세금이 12,320원.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예. 주세가 한국은 72%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72,000원입니다. 거기다가 주세의 30%를 받는 이 교육세, 거기다 부가세, 이거 다 합치면요. 세금만 11만 2,960원.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수입 원가인데 세금이 더 많은 겁니다. 네. 자, 그럼 소비자가 이거를 살 때는요. 일본은 11만 원대에 살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21만 원.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너무나도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네. 결국에는 일본은 현재 원래 위스키 종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도 이 가격 경쟁력이 있고 국내에서도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위스키를 산업적으로 많이 발전을 시켰고 이걸 수출까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자, 이런 구조다 보니까 쉽사리 누군가가 산업에 뛰어들기가 힘든 구조였던 게 사실이죠. 아하. 개정안은 이런 배경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원짜리가 이렇지만 이게 100만 원짜리 정말 고급 술을 수입한다 치면 그건 210만 원이 넘게 되네요. 세금까지 합치면. 그런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스키나 증류주 업계에서 특히 그 양주 위스키 업계에서는 세금 이게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소주도 증류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법 개정안이 만약 통과가 되면 소주값은 덩달아 껑충 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주는 출고가가요. 현재 1,000원이 조금 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스키 같은 고급 술이 아닌 좀 이렇게 싼 술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세를 해도요. 뭐 그렇게 세금이 많이 붙는 거는 아닙니다. 네. 가격만 놓고 본다면요. 비율이 아닌 가격만 놓고 보면.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종량세로 바뀐다면 세금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붙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안 그래도 이게 원가 상승 때문에 지금 제조업체들이 조금씩 있걸 올리고 있는데 있죠. 네. 거기다가 세금까지 이제 더 붙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식당에서 소주 한 병 시킬 때 이거 가격이 10,000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지금 이 시간에 뭐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신데 그 업계와 또 소비자의 반응이 또 법 개정의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치기 전에 오늘도 2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술에는 이 세금이 붙습니다. 가격에 따라 매기는 종가세와 양에 따라 매기는 종량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금은 무엇일까요? 1번 유류세, 2번 주류세, 3번 담배세. 정답 골라서 지금 상암동 클래스 생방송 중인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방송 마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클래스 윤정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에서나 볼 법한 희한한 장면이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포착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최근 미국 뉴욕시에서 벌어진 소동입니다. 맨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형광 초록색 액체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 시민이 우연히 목격하고 촬영한 영상인데요. 도로 주변으로 초록색 액체가 흥건하고 그 주변에선 흰색 연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애니메이션에서 방사능으로 묘사되는 형광 초록빛 물질에 일각에선 유해 물질이 유출된 게 아니냐며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이 액체는 물의 흐름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염료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지역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에 따르면 얼마 전 주변의 한 호텔에서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테스트했는데 이후 잔여물이 남아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하네요. 한편 이렇게 뉴욕에서 갑자기 초록색 액체가 목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3월에도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 역시 수도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염료가 섞인 물이 누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남성이 눈밭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죠? 이 남성, 중국 한 기업의 대표라는데요. 등산이 취미라 전 세계 산악인의 목표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섰는데 자신을 돕던 가이드가 갑자기 정상 부근에서 홀연히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13시간 넘게 홀로 하산했고 다리 한쪽에 동상까지 걸렸다고 해요. 남성은 이후 가이드를 제공한 등산 서비스 회사 측에 항의를 했는데요. 업체는 가이드가 시력에 문제가 생겨 하산한 거라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등산 서비스 기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자격 미달인 안내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국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외로움은 참 견디기 힘들죠. 영국에서 가장 외로운 양으로 불리며 화제에 올랐던 양 한 마리가 스코틀랜드 고원의 외딴 절벽에서 구조됐습니다. 양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왜 이런 데서 산 걸까요? 피오나라는 이름의 이 양은 최소 2년 전부터 절벽에 고립돼 살아왔습니다. 바다에서 카약을 즐기던 사람이 처음 발견했는데 그때는 이 양이 스스로 절벽에 올라갔다고 판단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듬해 다시 이 장소를 방문했을 때도 이 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자 고립된 상태임을 확신했습니다. 이후 이 양은 영국에서 가장 외로운 양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양을 구조해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까지 이어지다가 드디어 지난 주말 현지 농부들이 양을 구조하러 출동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250m 가파른 절벽에서 끌어내렸고 다행히 양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현재 인근 농장으로 옮겨진 양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체 어떤 경로로 절벽에 올라갔는지는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상클 상담소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분쟁,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도 모색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활 속 법률 고민 말끔하게 풀어줄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또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네. 네, 이번 시간에도 고민 사연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가 1인 2역 또 명품 연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내용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5년째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인데요. 얼마 전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날 때쯤 한 손님이 저를 찾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음식에서 벌레 나왔어요, 벌레. 아니 이게 왜 여기서 나왔지? 아니 이게 왜라뇨? 청소를 깨끗이 안 하셨으니까 나왔겠죠.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으면은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이 없는데 오늘 음식값은 안 받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오시면 더 맛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음식값 안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여길 왜 와요?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렇게 손님들은 가고 이후엔 청결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가게 알바생이 SNS 글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가게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면서 그때 그 손님들이 올린 글과 사진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전부 올린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우리 가게인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처 가게 사장님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몇 달 전 그 가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예전에 우리 가게에도 왔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땐 머리카락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환불해줬는데, 아, 영 찜찜하네. 김 사장 가게에 CCTV 있지 않아? 그거 한번 확인해봐. 가게로 돌아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던 그 손님들이 벌레를 잡아서 휴지 위에 올려두고는 그 휴지 위에다 먹던 음식 소스를 묻히고 있더라고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게 게시물을 올린 그 손님, 아니 이 사기꾼들에게 SNS 메시지로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 연락했을 땐 되레 화를 내더니 CCTV가 있다고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학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사기야. 아니 사장님, 저희가 없는 벌레를 가져다 넣은 것도 아니고 위생관리를 똑바로 안 하셔서 벌레가 있었던 거 맞잖아요. 밥 먹는 내내 음식 위로 벌레가 날아다녀가지고 저희 너무 불쾌했거든요.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CCTV도 다 확인했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멀쩡한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거짓말을 하고 공짜로 식사까지 한 손님. 아니 이거 사기 아닌가요? 사시는 이런지 못하게 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신유진 변호사님. 벌어 지금 벌레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손님들이 약간 있을 법한 일이에요. 자영업자분들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공감을 하실 텐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항의하고 음식값 안 내고 일단 그냥 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음식에서 나온 벌레도 아니었고 다른 음식점에도 머리카락 열로 비슷하게 꾸며내서 음식을 공짜로 먹고 그냥 달아놨어요. 이거 상습범이고. 그러니까요. 상습범이네 이거요. 그러니까요. 이 사연 속 주인공 식당에서는 5년 동안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뭐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심지어 SNS까지 올렸으니까 이게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옆 가게 사장님들과 얘기를 해보니 아니 우리 가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가게에서는 머리카락 가지고 그렇게 해서 SNS에 올렸는데 우리 가게에서는 식사권을 주고 좀 글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내려주더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 상권을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른 가게에서도 CCTV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가게에서는 이 카운터 쪽만 비추는 CCTV밖에 없어서 확인이 안 됐는데 이 사연 속 주인공 CCTV는 가게 전체를 비추는 것이 있어서 이게 확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CCTV도 물론 고지를 잘 해야겠지만 설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식장 사장님 입장에서 이 사기꾼들한테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CCTV 영상이 당연히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공공장소기 때문에 이런 공공장소에서 CCTV 자체를 설치해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범죄 행위가 발견되면은 이거는 범죄 행위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CCTV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촬영된 모습이 담겼으니까 밥값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맞습니다. 이 밥값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런 점에 비추어서 뭐 이 밥값이 비록 뭐 몇만 원 이 정도에 해당할지라도 이거에 그치지 않고 이 자영업자들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만약에 신고를 하면은 합의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을 때 합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합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사기죄는 경제적 범죄다 보니까 이 양형사유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밥값은 당연히 줘야 하고요. 사연 속 주인공은 이제 이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소액이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음식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가 앞에 뭐 이런 데라면 또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뭐 2, 3만 원 이 정도로 뭐 다 해야 돼? 뭐 소송까지 가야 돼? 아니면 이걸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사기죄로 의율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내가 밥을 공짜로 먹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자작극, 이렇게 벌레가 나왔다라든지 이물질이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무전취식과 같습니다. 이 무전취식도 사기죄거든요. 이게 음식값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어떤 일정한 기망행위를 하는 건데 실제로 최근에 그 유명한 유튜버의 그 머리카락 환불 자작극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에서 머리카락을 담요해서 찾아가지고 냅킨 위에 올려두고 이 우리 사건과 비슷하게 음식물을 묻힌 다음에 이 가게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검찰에서
약식명령 청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벌금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네. 이렇게 벌금액만 납부하면은 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약식명령 청구를 하는데 예. 검찰에서는 30만 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 청구를 했는데 네. 이걸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 유튜버는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정식 재판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데 했습니까? 법원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은 반성하지 않고 이런 CCTV에 나와 있는 정황 증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30만 원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벌금 30만 원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정식 재판까지 가서. 근데 이게 그 가게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도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이게 그냥 거기서까지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뷰를 올린다거나 뭐 SNS 올린다거나 이럴 경우에 업무방해죄까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을 먹고 간 것뿐만이 아니라 네. 만약에 여기 벌레 나온 곳이라고 이렇게 허위 글까지 네. 사연처럼 이렇게 네. 게시하면 그 가중 처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네. 이 업무방해죄에도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예. 업무방해죄로도 의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SNS 정보통신망법상에 이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라고 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그 비방의 목적, 그 명예훼손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정보통신망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리뷰나 이런 걸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게 되게 굉장히 생활 속 법률로 꼭 알아둬야 된다는 그런 말도 많이 나와요.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맨 위에 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일은 아닌데 비방을 할 목적으로 올리면 맞습니다. 나는 있었던 일 올린 건데도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적시에도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합리하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이한 경우다라고 하는데 예. 중요한 건 비방의 목적입니다. 이게 사실 적시를 했는데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네. 아니면은 내가 이걸 알리기 위한 목적, 최소한 이런 걸 알려야 되지 않느냐. 꼭 공공의 목적이 엄청 뭐 대단한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올린 것과 네. 이게 사실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비방해서 뭐 비방을 하겠다. 네. 이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만 그 1항이 적용되고 2항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거는 허위 사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서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경우에 2항이 적용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거죠. 훨씬 사실 적시에 비해서는 당연히 허위 사실 적시가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서 저희가 연기로 전해드린 파리가 안 나왔는데 허위 사실로 꾸며낸 거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두 번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해당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도 될 수 있고 사기죄도 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와 이거 그냥 잘못 선택했다가는 나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저는 아까 그 무전 취식 일명 먹튀라고 네네네. 본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군요. 그 아까 저희가 리뷰 부분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쭈면 빙수 가게에서 맞습니다. 리뷰를 뭐 잘못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빙수 가게에서 옆 가게가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자기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장이 빙수를 시켜놓고 허위 리뷰를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제발 포장 좀 제대로 신경 써서 해달라. 이거 내가 뭐 특별히 떨어뜨린 게 아닌데 이 포장 상태가 엉망이라는 리뷰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게 허위로 꾸며낸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리뷰 이후로 빙수가 잘 팔리지 않고 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이제 이걸 신고까지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허위 리뷰였고 이것에 의해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에 사실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거든요. 근데 벌금 300만 원인데 왜 집행유예가 선고됐을까? 벌금은 그대로 처벌을 받지. 근데 이렇게 업무방해도 물론 이게 경제적 범죄이기 때문에 이 후에 이 피해 사장님과 합의를 한 거예요. 이 뭐 예를 들면 손해배상을 해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의 벌금형의 처벌보다도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가게, 라이벌 가게인 거였는데 근데 이제 여기 포장 엉망이에요라고 올린 거죠. 이게 업무방해로 어쨌든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군요.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 이게 그 비방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왜냐면 사실이잖아요. 일단은. 네네. 그걸 어떻게 판별해요? 그래서 사실은 일정 정도의 사실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글을 올렸을 때 예를 들면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여기 뭐
꼭 음식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리뷰가 요즘에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표현 과정에서 내가 너무 이제 그런 뭐 피해받은 게 있으니까 리뷰를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받은 게 있으니까 억울한 마음에 좀 더 과장하고 예. 뭐 예를 들면은 아주 심한 욕설은 아니더라도 그런 이 심한 말, 공격적인 말을 했더라도 네.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과장된 표현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네. 이 비방글이라고 볼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진실한 글 그리고 비방 목적이 없다라고 봐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네.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가 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방 목적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사기죄 그리고 업무방해까지 그러니까 리뷰 한 번 잘못 올리거나 뭐 이렇게 잘못 꾸며내거나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네,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하나 중요한 건 아까 변호사님께서 꼭 배달 음식 리뷰가 아니어도 네. 다른 물건의 다른 경우에도 물건. 해당이 된다고 네. 하셨죠. 예를 들면은 사실은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리뷰 때문에 많이 고통받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영업장에서도 고통받는 경우가 있어서 예. 사실 법정에서 많은 소송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보면은 뭐 어린이집에서 네. 굉장히 반찬이 부실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 어린이들에게 뭐 영양실조가 걸릴 것 같다라는 글의 내용을 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뭐 조사를 해보니 그 글을 올린 사람이 과거에 뭐 이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사람의 남편인 경우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급여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런 네. 문제 다툼 때문에 뭐 홧김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렇게 조사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요것은 뭐 업무방해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상당하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병원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 이게 워낙 실생활에 가까운 이슈를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저희 사파에서도 네. 이게 식당 이름을 직접은 안 밝혔는데 이니셜로 밝혔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클 식당이면 샵 시옷 키읔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라고 이것도 그냥 상클 식당이라고 밝힌 걸로 그런 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 판단되나요? 특정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예. 그 샵 뭐 시옷 키역이라고만 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예, 없지만 지금 학교 앞 시읒 미음 식당이라고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사진이라든지 예. 테이블이라든지 어느 학교인지가 특정이 될 수 있고 예. 이 사람이 다닌 학교를 평상시에 다른 SNS에서 충분히 공개가 됐다. 네. 그러면은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식당이라는 것이 특정이 된다라고 보여지면은 이거는 피해자가 특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이니셜을 썼어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 특정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건전한 소비 문화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제기하는 건 당연한데 과도하게 비방하는 목적까지는 해서는 안 될 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오늘 상클 상담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클 상담소 법률 주치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상클도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사원호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2번 주류세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2분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전연숙님 그리고 신남균님 2분 축하드리고요.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이 입동입니다. 네네. 겨울의 시작. 입동이 내일은 더 춥다고 하네요. 서울의 최저 기온 2도 안팎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오늘과 내일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